김경태입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21일 금요일입니다. 민간인 신분인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군형법을 적용한 김명수 사법부를 온당한 사법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김명수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군형법과 일반인에게 적용하는 형법을 잘 모릅니까? 그런 분이 어떻게 대법원장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아니, 국방부 장관은 이미 민간인입니다. 헌법 제87조 사항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군인은 국무원이 될 수 없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벗고 민간인 중에서 국방장관을 선택하는 법입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런 민간인을 갖다가 국방부 장관이었다고 해가지고 군형법을 적용한 김명수는 군형법과 일반 형법을 구별할 줄 아는 판사 출신입니까? 맞습니까? 탄핵판에 자기의 부하를 집어던진 사법부 수장 임성근 판사를 탄핵판에 버려온 그런 사법부 수장이라는 그 우리의 실화를 우리는 체험을 했지 않습니까? 금년에 체험을 했는데 이분이 김명수가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주도하고 만들고 회장을 2번이나 우리법연구회 하면서 이 대한민국 사법부를 굉장히 이념적으로 편향된 사법부로 만들어 놓고 그것도 보자해서 이제는 국방부 장관 김관진 장군에게 군형법을 적용해서 지금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걸 한번 질문해 하겠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군인 맞습니까? 예비역입니까? 현역입니까? 국방부 장관은 분명히 예비역입니다. 김관진은 분명히 예비역 군인입니다. 예비역 육군 대장 출신입니다. 그가 국방부 장관이 되었었다고 또 국방부 장관을 했다고 군형법을 적용해서 재판을 하고 있는 김명수 사법부? 그게 온당한 사법부입니까? 헌법 제87조 사항 군인은 국무위원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김정은이가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또 북한이 오죽하면 북한군의 그 사격판에다가 김관진 얼굴 몸을 그려놓고 사격 연습을 시키겠습니까? 그렇게 김정은이가 싫어하는 김정은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김정은의 완벽한 적이라고 할 수 있는 김관진을 저렇게 군형법까지 적용시켜서 한다고 그런 걸 내보이고 싶어서 그런 겁니까? 또 한 번 강조합니다. 헌법 제87조 사항에 군인은 국무위원이 될 수 없다라는 분명히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국방부 장관을 군형법 적용을 하는 김명수 사법부 옳다 이 말입니까? 되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사법부 수장인 김명수는 답변을 해야 될 겁니다. 국방부 장관이 민간인이냐 이 말이에요. 결국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김관진을 잡아넣겠다는 신호입니까? 뭡니까? 세월호 참사하고 관련해서 7년간 진상규명을 위한 기관 7곳이 나서가지고 모두 8차례 수사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찰 수사, 국회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해양안전심판원 조사,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선체조사위원회 조사,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검찰 특별수사단, 특수단 수사 이런 등등이 이루어졌는데 그럼에도 문재인 정권은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세월호를 판단한 모양이에요. 또 세월호 특검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왜 세월호 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월간조선 6월호는 이 민간인 신분 김관진에게 군형법 적용한
김명수 사법부를 갖다가 신랄하게 비판하는 아주 집대성한 그 월간조선 최우석 기자가 종합 취재한 그 글이 실려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나면은 분통이 터집니다. 아, 김관진을 왜 잡아내려고 하고 있구나. 왜 이렇게 겨냥을 하냐. 이 내용이 쫙 풀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월간조선 한번 이 내용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19년에 11월에 출범한 그 검찰 특별수사단 1년 2개월 동안 총 201명을 대상으로 269회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는데 황교안 전 법무장관의 검찰 수사 외압, 또 청와대 감사원 감사 외압, 국정원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 이런 등등에 대해서 전부 모두 무혐의를 검찰이 조사를 하는 결과 발표했습니다. 혐의가 없다 하고 발표했음에도 말이죠. 그리고 특별수사단인 검찰 특별수사단은 유족이 실망하겠지만 되지 않는 사건을 억지로 만들 수 없다. 억지로 만들 수 없다. 법과 원칙에 따라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특별수사단이 오죽하면 이렇게 결론을 내렸겠습니까? 그런데 또 세월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누가요? 문재인, 지금 미국 간 문재인이 가요. 문재인이 지난 4월 23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하자 해가지고 진상규명하는 특별검사를 임명했습니다. 이현주 변호사라는 사법연수원 22기를 임명했습니다. 세월호 특검을 상시로 도입하는 내용의 상설특검법 통과 후에 첫 적용한 사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앞으로 정권 교체를 하면 해야 할 일이 엄청나게 많지만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 법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바로 이 세월호. 세월호가 무슨 성역입니까? 세월호는 말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해난 교통사고입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불행한 해난 교통사고. 네.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이거 지금 몇 년입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의 솔직한 의도가 뭡니까? 세월호를 이렇게 검찰에서 특별수사단에서 혐의가 없음을 밝힌다. 죄가 없는 죄를 만들 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부연 설명하면서 이렇게 한 이 세월호를 왜 만들었을까요? 왜 무혐의라고 그랬을까요? 유족이 주석까지 달라붙였지 않습니까? 유족이 실망하겠지만 되지도 않는 사건을 억지로 만들 수는 없지 않냐? 법과 원칙에 따라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이게 검찰청의 검찰 특별수사단의 수사 결론입니다. 2019년에 11월에 출범한 검찰 특별수사단입니다. 1년 2개월 동안 총 201명을 아주 이잡듯이 조사를 다 했습니다. 269회에 걸쳐서 황교안 전 법무장관 검찰 수사 외압 문제, 청와대 감사원 감사 외압 문제, 국정원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 등 모든 문제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혐의 없음 무혐의 발표했습니다. 이유는 나중에 특수단이 설명했지 않습니까? 유족이 좀 실망하겠지만 되지 않는 사건을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법과 원칙에 위반된 걸 할 수 없지 않느냐. 법과 원칙에 따라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이렇게 하고 종결했습니다. 그런데 또 세월호 카드를 만지작하더니 특검 문재인 대통령과 세월호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 문재인은 이현주 특검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세월호 참사는 피해자, 유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큰 상처와 한을 남긴 사건으로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의혹이 남아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랬습니다. 아니 차라리 세월호
세월호 대통령 직속으로 세월호 대통령이 뭡니까? 특검을 같이 겸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안타까운 일이 남아있다면 뭐가 어떻게 안타까운 일인가? 자, 천안함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안함 그 장병들, 그 엄혹한 그 바다, 그 차디찬 거기서 정말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 젊음을 정말 비참하게 바쳐버린 천안함, 그 청년들 49용사 생각 안 납니까? 거기는 그렇게 소홀히 하면서 왜 세월호는 그렇게 7년간 온갖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저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끝났습니다. 또 특검 만들고 또 특검 만들고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의혹이 남아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왜 임기 동안 4년 동안 파내지를 못했어요? 세월호 특검이 9번째 세월호 수사를 위해서 본격적인 수사 준비에 착수 중이던 5월 초에 전직 장성 측근들을 만날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 최우석 기자가 만났다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문재인 정권의 과도한 전 정권 사람 사냥꾼이다, 사냥이다 이거예요. 이 사냥이 바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을 죽음으로 몰아갔다고 생각하는 군 관련 고인사들의 모임에 참석하게 돼가지고 이 월간조선 최우석 기자가 그것을 기사화한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 뭐냐? 임기 내 김관진은 꼭 잡아넣겠다는 건가? 한 참석자가 말을 했다는 겁니다. 4년 동안 벌써 전 정권 관계자 수백 명을 잡아가두거나 현직에서 쫓아내거나 했는데 이런 인간 사냥을 언제까지 계속할 셈이냐? 인간 사냥. 자, 이제 1년도 채 안 남긴 임기를 놔두고 인간 사냥을 또 언제까지 계속할 셈인가? 이 얘기죠. 이번 특검은 결국 김관진은 끝까지 잡아넣겠다. 이런 거 아니겠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사건, 라임 옵티머스 사기 사건 이런 그들의 치부가 드러날 수 있는 사건은 깔아뭉개면서 이미 다 끝난 사건을 다시 조사하는 것 정말 이중적인 모습이라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한번 보시죠. 이성년 서울중앙지검장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물론 채널A 사건, 옵티머스 펀드, 심지어는 뭐 한동훈 검사장까지 그냥 만들어버린 그 고정치 공작으로 만들어버린 그 죄인 아닌 죄인을, 죄인도 아닌 죄를 만들어버린 그 엄청난 추미애 그 정치 공작 사건, 채널A 사건 이런 것도 다 깔아뭉갠 이성윤 아닙니까? 문재인의 수족이라고 불리죠. 현 정권 불법에 대한 수사를 깔아뭉개는 방패, 창과 방패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후배 검사들에게서 왜 받고 있습니까? 지금 실제로 이렇게 보면 말이죠. 김관진 전 실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군 사이버 사령부의 정치 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가지고 2심에서 징역 2년 4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김 전 실장은 불복해서 항소했습니다. 대법원 최종 판단을 맡긴 겁니다. 검찰은 2017년 11월 8일 법원에서 김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사이버사가 2011년 11월 18일 33년 소셜미디어 포털 사이트 등에 단 댓글 8,862개를 범죄 사실로 나열을 했습니다. 그 전부가 김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 시절에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연재욱, 옥동영, 사이버 사령관 등등등등등등등등 공모해가지고 저지른 정치 관여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이 정치인이 직접 거론되지 않았어도 간접적으로 어떤 세력의 정치적 유불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내용이라면 군형법상 정치관여라는 게 검찰의 해석입니다. 근데 김 전 실장이 상고를 했습니다. 김 전 실장이 군형법 적용 대상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군형법은 1962년 박정희 정부가 만들었습니다.
그 토대가 일본 육군 형법의 토대입니다. 특히 김 전 실장에게 적용한 정치관여 행위 관련은 더욱 그렇습니다. 일본 육군 형법 103조는 정치관여죄, 그거를 정치에 관한 상서, 건백, 기타 청원을 위해 연설하거나 문서로 의견을 공표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약간 바꿔가지고요, 우리 군형법은 2014년까지 유지했다는 겁니다. 군형법은 군이란 특성상 일반 형법상의 벌칙보다 군인이 저지른 범죄를 가중처벌할 필요성이 있을 때, 또 일반 형법상에는 처벌 규정이 없지만 군인이 저질러서는 안 될 행위를 했을 경우 처벌할 수 있게 만든 특별법입니다. 그러면 이걸 다 적용을 합니다. 김 전 실장은 2008년도에 분명히 합참의장을 끝으로 전역을 예비역이 된 사람입니다. 민간인입니다. 이 민간인 신분이던 김 전 실장이 2010년, 2년이 지난 후, 제대하고 난 다음에 2년이 지난 후에, 연평도 포격 도발 직후에 말이죠. 그게 언제냐? 2010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됐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무위원이고, 또 87조, 우리 대한민국 헌법 87조 제4항에 따르면 현역 군인은 절대 장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국무위원이 될 수 없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니까 국방부 장관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국방부 장관은 군인이 아니란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김 전 실장이 군형법 적용을 다 받아가지고 대한민국 군인이라면은, 대한민국 군필자들은 모두 그럼 군형법 대상입니까? 저도 군형법 적용 받습니까?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게 이 김명수 사법부입니까? 군형법 1조 1항에는 말이죠. 군형법 1조 1항은 일반인도 군형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1조 4항을 살펴보면 군사기밀을 누설했다든가, 아주 해가 있는 유해 음식물을 공급했다든가, 초행 폭행 협박 상해를 했다든가, 군용시설을 불을 질렀다든가, 군용물을 절도했다든가, 군용 초소를 침범했다든가, 포로를 갖다 도주시키고, 도주 원조하고 미수범, 이런 사람들. 그러면 김 전 실장은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1조 사항이 이런 조항 눈 닦고 찾아볼 수 없지 않습니까? 도대체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재판부는 군인과 공모하여 군형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 제1조 사항에 규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형법 8조와 33조에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이걸 근거로 군형법 94조를 적용한 것이죠. 군형법 8조는요, 본법 총칙은 타 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다만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논리가 뭐냐면, 군인이 아닌 자도 군인과 공모하면 공범으로 군형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 이게 재판부 논리라는 것. 여기에 대해서 동국대학교 헌법학 교수인 그분이 기고문을 냈습니다. 군형법상 규정된 모든 범죄에 대하여 형법상 공범 규정을 적용하여 민간인을 적용 대상하는 것은 확대 해석으로 죄형 법정주의를 위배한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죄형 법정주의, 이걸 갖다가 위반하면서까지 김관진을 잡아넣으려는 그 의도가 뭐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중요합니다. 김관진이 한마디로 말해서 훌륭하기 때문입니다. 김관진을 집어넣지 않고서는 자기들이 과거에 했던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자, 업보를 갖다가 해석을 하려면, 자기들이 지은 업보를 해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관진을 유죄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김관진은 죄가 없습니다. 민간인입니다. 김 전 실장의 공모 여부도 문제인데, 김 전 실장이 정치관여 문제 소지가 될 줄 알고 있었으면서도 부하들과 공모했겠느냐 하는 겁니다. 김관진이가 바보입니까? 그러니까 이 훌륭한 김관진 장군, 이 양반은 정말 국방장관으로서, 역대 국방장관으로서
정말 주적인 김정은을 기어코 몰아내고 이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고 했던 분 아닙니까? 그런 분같이 느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격판이고 온 군대다가 김관진 얼굴을 갖다 놓고 사격을 시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 원수, 국가 원수 김정은의 김정은이 가슴에 맺힌 김관진을 까부셔 없애자 이런 뜻으로 그냥 이 북한 괴뢰군들은 전부 다 사격장에도 표지판에다 김관진 머리를 그려놓고 그걸 맞추는 사격하는 그런 훈련까지 하고 있었을 정도니 말이죠. 그래서 이 월간조선을 이렇게 읽어보다가 참 기가 막혔습니다. 이 김관진 장관.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그분이 아주 훌륭한 군인이었고 무인이었고 또 훌륭한 그 자기 연말을 했던 분이다. 이런 분으로 소문이 나 있는 아주 군에서는 소문이 나 있고 아주 훌륭한 소위 지휘관의 모습, 국가관의 모습, 애국관의 모습,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그 훌륭한 그 국방장관의 모습은 가히 추정을 불허한다. 이런 평을 듣고 있던 분입니다. 이 김명수 참. 그러니까 이 김관진 전 실장은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맡겼는데 문제는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대법원을 재판은 정치라고 외친 특정 모임 소속 판사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재판은 정치! 재판이 정치입니까? 이걸 외치고 있는 특정 모임 소속 판사들이 이 대법원을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명수가 바로 거기 총수 아닙니까? 네. 왜? 그 양반이 우리법연구회하고 저기 인권법연구회 회장을 했죠. 초대회장. 자기들이 만드는 거라고 그렇게 늘 이렇게 전환되고 있지 않습니까? 조선일보가 법원 내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그 회원 명단을 전부 입수해서 분석해 본 결과 이 연구의 판사들은 대법원의 양대 핵심 기능인 재판과 사법행정부서에 집중 배치되어 있다는 겁니다. 대법원 상고심 3심 사건의 검토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대법관에게 올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판사 97명 중에 33명이나 이 연구에 소속이라는 겁니다. 인권법 연구의 회원수는 460명입니다. 아주 중요한 죄는 다 중요한 보직은 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거의 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인권법 연구의 회원수가 460명이라 전체 판사 3,214명 중 14%가량인데 대법원 재판연구관 중에 인권법 판사 비율은 그 2배가 홀찍 넘는 걸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뭐냐? 중요 자리에 다 포진시켰다. 다시 말하면 재판에 이게 영향을 안 받겠습니까? 3심을 갖다가 주로 이 논리적 근거, 법리적 근거를 마련하는 이 재판 연구관들의 수가 그 정도 되니 말이죠. 사법 인사 예산 같은 거, 사법행정 총괄하는 대법원 산하 법원 행정처 판사가 처장 같은 뭐 중요한 소위 사법부로 따지면은 법원 행정처장이 총리인 셈이죠. 인사 예산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대법원 산하 법원 행정처 판사 12명 중에 5명이 50% 육박하는 이 숫자가 이 연구의 소속입니다. 그리고요. 대법원 산하의 사법행정자문위원회 위원 10명 중에 4명. 10명 중에 4명이라니 이 연구의 회원입니다. 이 연구에 주도하는 핵심 판사들은 다 누구냐? 그간 정치 편향 논란의 가운데 있었습니다. 법원 내부 온라인망에 재판이 곧 정치다라는 글을 올린 판사도 인권법 연구회 출신이라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이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법원의 허리에 해당하는 전국 지원장 41명 중에 24%도 이 연구에 다 소속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 대법원장이 도입한
법원장 추천제로 인해서 일선 판사와 자주 접촉하는 지원장은 법원장 후보 1순위다. 머지않아 법원장도 인권법 판사들의 약진이 두드러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요, 머지않아 사법부가 아니고 인권법부가 아마 될지도 모르죠. 네. 이 소위 판사들 모임인 전국 법관 대표회의 운영진이 절반 이상이 인권법 판사들로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한 전직 대법관이 개탄을 합니다. 특정 연구의 득세는 공정성이 생명인 사법부엔 치명적인 현상이다. 예. 지금 여기에 김관진 장군이 여기에 삼심으로 내몰려 갔습니다. 자, 어떻게 판단이 나오든 간에 어떻게 얽혀서 끼어가지고 어떻게 만들려고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문재인은 세월호를 통해서 또 한 번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소원이 뭐 안타까운 일이다 했으니까 뭔가 바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참. 정말 이 안타까운 현상을 보면서 과연 민간인 신분인 김관진이 왜 구정법 적용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옥고를 지금도 이러한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옥고를 예견하면서 받아야 하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자, 국민들이 이제 이 부분에 굉장히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의 애국군인, 정말 대한민국의 별다운 별, 나라를 지켰다, 나라를 지키다, 그것이 죄가 됐다는 소위 나라 지킨 죄, 애국의 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김관진 재판을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예의주시해야 되겠습니다. 이 김명수가 과연 어떠한 일을 벌이고 있는지, 어떠한 일을 벌일지, 어떠한 법적인 사법적인 판단의 일을 벌일지 한번 쳐다봐야 되겠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그 다음에 동맹, 한미동맹, 이 굳은 대한민국의 태양, 내일 새벽 다시 떠오릅니다. 네, 이제 이 정권은 터미널에 와 있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이 아니고 마지막 터미널에 와 있습니다. 네. 꼭 정권교체를 이뤄야 되겠습니다. 야권 단일화로 말입니다. 네, 오늘도 하루 잘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